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아, 아. 일단 겨우 키긴 했는데, 이게 몇 번을 계속 에러가 났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구매하러 갔다 와서도 안 켜지면, 그냥 건너뛰려 했거든요. 공지를 쓰려고. 그나마, 켜졌다 해서 좀 짧게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마감된 경기들이 있죠. 가시마하고 도쿄 메리디 같은 경우. 이건 어쩔 수 없고, 시미즈도 사실 6시 반 마감이니까 건너뛰고, 어, 요코마리부터 가자면 요코마리 나고야는 비길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면 나고야가 최근에 이제 무패 흐름이고 요코마리도 최근 원정이긴 하지만 두 경기 무패. 즉 홈에서의 이제 그 연패를 좀 끊어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무승부 보는 게 맞다. 해서 무승부를 보고 니가타 산프이로는 사실 원정의 산프이로 생각보다 뭐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산프이로가 뭐 순위도 더 높고 니가타가 강등권에 있는데 득점만 놓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산프이로가 실점이 워낙 적다 보니 최소 실점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 그래도 산프이로 승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산프이로 승. 그리고 간바오사카 가와사키는 뭐 못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오카야마 빗셀고베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빗셀고베는 이제 저랑 잘 안 맞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 흐름이 이 무패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리그 다 6경기 5승 1무 그리고 오카야마가 그나마 좀 상대하기 좀 힘든 건 실점입니다. 실점. 득점은 당연히 빗셀고베가 좋고 승점도 차이가 나는데 은근히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오카야마. 이게 오카야마가 실점이 어느 정도 적냐면 지금 제일 적은 게 산프이로 그 다음 공동으로 가시와랑 오카야마 그 다음이 이제 후쿠오카 빗셀고베 즉 빗셀고베보다 이제 실점이 적은데 득점에서 밀려서 이제 그래도 최근에 오카야마가 홈에서 컵대회 포함 3경기 무득점 중이기도 하고 오히려 홈보다 원정이 최근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빗셀고베가 최근에 3경기 무실점 경기도 있고 원정에서 지더라도 이제 골을 넣을 때 누가 더 골을 넣을 가능성이 크냐라고 봤을 땐 빗셀고베 승을 좀 보겠다. 아마 근소한 승리를 봅니다.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자 FC 서울하고 울산은 고민이 많았던 경기인데 일단 서울이 울산 상대로 이긴 적이 없어요. 최근에 근 한 7년? 아마 홈에서 마지막으로 이겼던 게 17년도기 때문에 8년이죠. 8년. 물론 중간에 무승부가 몇 번 있긴 했습니다만은 무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즉 울산이 상성해서 서울한테는 좋습니다. 다만 울산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이 워낙 안 좋아요. 지금 클럽 월드컵에서 이제 전패한 걸 제외하더라도 리그 4경기 컵대회 빼면 3경기죠.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패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 생각하겠지만 지금 클럽 월드컵 또 중간에 뭐 갔다 오고 갔다 와서도 대구한테도 2대2로 비긴 거면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울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승점이 같아요. 득실도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서울한텐. 그리고 울산보다
일정도 충분하게 쉬었고 마지막 경기가 컵대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입장에서는 마지막 홈 경기를 포항 4대1로 잡았고 최근 리그 4경기 무패죠. 그래서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좀 봐야 되는데 상성 때문에 완전히 서울 승은 못 보고 서울도 진짜 오랜만에 포항한테 이겼지 그 전에 홈에서 6경기 무승이었습니다. 즉 원정 성적이 훨씬 좋았다. 해서 이 경기도 FC 서울 승부 보지만 그냥 오버 데리고 가는 게 더 맘 편하다. 울산이 이기든 서울이 이기든 뭐 비기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부천으로 넘어가서 K리그 2죠 이제. 예. 자 부천이 확실히 요새 폼이 좋죠. 5승 1무 컵대회 포함. 그리고 김포전 비기긴 했지만 그 전에 4연승도 했었고 무엇보다 강점은 실점이 적었다는 점. 특히 홈에서 최근에 1실점 이상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충남 아산도 홈에 비해 원정이 좋습니다. 인천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3연승이었고 다만 최근 3경기 승리가 없고 뭐 득점은 좀 꾸준해요. 충남 아산이 생각보다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 천안 시티전 빼면은. 그래서 인천전도 골을 넣었고 수원 삼성한테도 졌지만 골을 넣었던 거 생각하면 뭐 부천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한데 그래도 부천 홈이고 득실도 부천이 좋고 무엇보다 이제 홈의 부천 성적 그리고 상성에서도 부천이 좋기 때문에 조금 쫄리는 게 있긴 합니다. 모든 게 부천이 다 좋아 보여요. 홈에서 4연승 중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충남 아산이 골을 꾸준하게 넣고 있다는 점이 걸려서 부천이 아무리 최근에 흐름이 좋아도 선제골 못 넣으면은 부천이 이기기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또 한 골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 2골은 넣어야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천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사이드. 그리고 충북 청주하고 뭐 천안시티도 보시다시피 충북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뭐 천안시티가 최근에 5경기 중 4경기 2승 2무 그리고 화성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4경기 무패할 때 실점도 적었고 다만 이제 최근 원정 2경기 무득점 그리고 충북이 최근에 홈 연패도 끊어냈고 뭐 이랜드나 전남 상대로 다득점을 했던 걸 생각하면은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면 충북 청주 근데 천안이 워낙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가지고 둘 다 이제 성적이 꼴찌랑 그 꼴찌 다음으로 안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득점은 충북 청주가 좋긴 하지만 실점이 좀 더 많고 근소하게 충북 청주가 앞서는 정도지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경남 인천은 인천 승 봐야죠.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이 살짝 부진해요. 김포랑 전남한테 이제 득점하고도 못 이겼으니까. 근데 뭐 인천이 연패를 할 팀도 아니고 그리고 원정이 무득점 경기도 리그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경남은 최근에 6경기 1무 5패 홈에서도 실점이 많을 때는 3골씩 먹히기 때문에 인천이 이제 많이 따라잡혔거든요. 저 수원한테 수원 삼성한테 여기서 달아나지 못하면 4점 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하다 인천 입장에선. 그리고 인천이 워낙 성적이 좋아요. 원정 성적도. 그래서 경남이 뭐 홈에서 실점이 적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인천 승 봅니다. 뭐 골만 빨리 터지면 마인까지도 노려볼 만한데 일단은 인천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국내 끝났고 이 노르웨이로 넘어가서 자 볼레랭아 해우개순 뭐 해우개순은 말할 필요도 없죠. 꼴찌니까. 꼴찌도 꼴찌인 게 아직 1승이 없어요. 득점도 한 자릿수 유일하게. 그리고 원정 전패면 당연히 볼레랭아 승 봐야 되는데 뭔가 해우개순이 당연히 질 것 같지만 예전에 뭐 로젠부르나 몰데 뭐 최근에 사릅스부 뭐 한 골차 승부도 있었고 최근에 사릅스부한테 선제골도 넣었었고 해서 볼레랭아도 홈 성적이 막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최근 승리가 3월 말이었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지만 배당 대비 승은 별로다. 차라리 갈 거면
뭐 핸디 물을 노리든 아니면 차라리 전 언더를 보겠습니다. 3.5를 줬기 때문에 둘 다 골이 많이 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트롬스하고 브리네는 이제 당연히 트롬스의 승리를 보겠죠. 왜냐, 이 트롬스가 최근에 이제 워낙 흐름이 좋잖아요. 지금 컵 대회전이 마지막 패배였으니까 8연승입니다. 리그만. 그리고 2실점 했던 경기도 한 경기밖에 없고, 지난번 스트렘스 극적인 골로 이겼잖아요. 그때 우리도 이제 적중을 같이 했는데 극장골로 추가 시간에. 근데 브리네도 보면은 최근에 리그에서 7경기 무패입니다. 4승 3무. 그리고 생각보다 최근에 실점이 적어요. 득점도 적지만. 그래서 뭐 당연히 트롬세가 승점도 높고 득실도 좋고 홈 성적도 괜찮긴 한데, 브리네가 최근에 좀 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얘네도 생각보다 득실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긴 하지만. 해서 요거는 의외로 배당 대비 승은 별로고, 언어보도 3.5였으면 아마 뭐 언더를 노렸을 수도 있겠는데 애매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요런 거 무승부 한번 고배당으로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사네피오르, 네, 크리스티. 뭐 요거는 당연히 사네피오르 볼 수밖에 없죠. 왜냐, 사네피오르는 홈에서 이제 무패팀 중에 한 팀입니다. 로젠보르랑 6승 전승입니다. 득점도 16득에 3실점. 근데 크리스티도 뭐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3승 2무 3패. 뭐 최악은 아닌데, 사네피오르가 이제 워낙 좋고, 크리스티는 또 지난번 홈에서 사럽수보 상대로 퇴장도 당했고 수비. 이러면은 뭐 사네피오르는 결장도 크게 없는 상황에 얘네 원정은 못해요. 사네피오르 지금 원정 4연패 중입니다. 홈 원정이 아주 극강으로 갈려요. 사네피오르 원정 1승 6패, 홈에 6전 전승. 그래서 홈승 봅니다. 뭐 골만 빨리 터지면 최근에 크리스티가 이제 4경기 무패긴 한데 1승 3무고, 그 아까 말했던 그 꼴찌 해우개순 상대로 원정에서 무득점이다. 이러면은 사네피오르 마엔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함캄하고 프레드릭. 자, 함캄하고 프레드릭 같은 경우 참 고민이 많았는데, 함캄도 최근에 4경기째 승리 없어요. 2무 2패. 그리고 프레드릭도 보면은 홈에서 승리는 있긴 했지만 원정만 놓고 보면은 최근 3경기 승리 없고. 근데 아무래도 홈이고 프레드릭이 득실도 더 좋고 승점도 더 높긴 하나, 프레드릭도 대부분 홈에서 승점이거든요. 16점. 원정에서는 5점밖에 못 점은 없어요. 득점도 5득점밖에 안 되고. 그래서 홈에 함캄이면 그래도 비벼볼 만하지 않나. 지난번에 SK 브란 상대로도 선제골 넣었고, 브리네 상대로도 선제골 넣었는데 결국엔 추가골이 없어서 비겼거든요. 1대1로. 이 정도면은 홈이면 좀 빡센데 원정이기 때문에 프레드릭 상대로 최소 비기지 않을까. 함캄 프렌이 좋아 보입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선제골 넣었던 거 생각하면은 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이제 방송을 계속 킬려 했는데 에러 때문에 이제 계속 오류가 나서, 이게 그 뭐지,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아프리카 그 채팅 있잖아요. 이 채팅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납니다. 방송 킬 때. 그 아프리카 챗 때문에 오류가 엄청 많이 나는데, 무조건 저는 방송 오류면 그 아프리카 그 뭐지 채팅 그것 때문에 항상 오류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구매하고 와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몇 번을 시도하다 겨우 켜졌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원래 오늘 유튜브에도 못 올릴 뻔했는데 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K리그, J리그는 어쩔 수 없고 남은 노르웨이 리그라도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노르웨이만 짧게 하러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서 킨 김에 이제 같이 킨 건데 어떻게 좀 요렇게 마무리하고, 어쨌든 조합은 일찍 보냈어요.
조합은 마무리하고 보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아쉬운 건 미축이 로스앤젤레스만 이겼더라도 주력도 적중을 됐을 텐데 아쉽다 그 부분이. 그리고 오늘 오버를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오버가 많이 나왔던 경기들이었죠. 자,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건 끄지 말아야겠어요. 이제 방송은 종료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끄면은 다시 키기가 좀 빡셉니다. 에러가 또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방송 종료만 하고 이따가 다시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